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화 자산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신유박해 때문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흑산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류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일종의 어류 도감을 쓰게 됐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창대라는 젊은이가 같이 도움을 줘서 이제 유배 생활 동안 쓴 책 이름이 이제 자산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어보의 서문에 뭐 창대와 같이 작업을 했고 그런 그 어류에 대한 지식들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 영화의 감독인 이준익 감독이 영화적 서사를 조금 채워 넣어서 이제 구성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백 영화고요. 전체가 대부분 다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일단 창대와 그리고 정약전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종의 스승과 제자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익 감독 영화답게 굉장히 소소한 재미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뭉클한 그런 영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감독한 이준익 감독은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은 감독이죠. 최근에 변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열, 동주, 사도, 뭐 소원, 라디오스타, 그리고 황산벌, 뭐 왕의 남자, 굉장히 많죠. 네. 이 영화들이 굉장히 큰 영화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큰 영화들은 많이 없지만 굉장히 소소하고, 그리고 약간 서사 같은 게 이제 촘촘히 짜여져 있는 그런 영화들,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찍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준익 감독 영화를 기다리고, 그리고 개봉할 때마다 꽤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가서 이제 영화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준익 감독 하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온 그 모습도 그렇고 약간 재치가 있고 이야기꾼이라는 느낌이 드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산어보에서도 이런 점들을 굉장히 잘 발휘를 했고, 그리고 흑백 영화로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뭔가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이제 정약전 역할을 맡은 설경구 배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 사극 연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어색했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완전한 정통 사극 연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쨌든 이 캐릭터하고는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이 설경구 배우는 이제 뭐 박하사탕으로 굉장히 이름을 알렸죠. 그 다음에 뭐 청룡영화 나무주연상 타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오아시스나 광목절 특사, 그리고 공공의 적 같은 오락 영화에도 출연을 해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불안당이나 살인자의 기억법 이런 영화들에 출연을 하면서 다양한 영화들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다양한 배우분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자산어보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도전을 한 셈이죠. 새로운 사극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해서 조금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요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막 성공적으로 떠오르는 영화는 사실 많이 없어요. 이제 드라마 미생에서 나오면서 조금 얼굴을 많이 알렸고요, 대중한테. 그리고 소셜포비아에서 또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요. 이번에 자산어보에서는 약간 퉁명스럽지만 이제 총명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이 변요한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에, 창대라는 캐릭터에도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산어보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대와 정약전 두 사람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창대는 영화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상놈입니다. 그래서
상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천자문이나 다양한 성리학 관련된 책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런 배움의 열의를 불태우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제 흑산도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약전은 유배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흑산도로 와서 이제 가거댁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거댁에 조금 뭐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맡았고요. 일단 정약전은 이제 유배지를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가 어떤 섬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들의 고충이나 일단 뭐 소나무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류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뭐 실제로 먹거나 뭐 그렇게 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종류를 잘 아는 창대를 또 만나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창대랑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제 창대에게 어떤 글이나 뭐 책 관련된 해석을 알려주면서 어류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창대로부터 그런 어류의 지식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다 되게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창대는 사실 이 정약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따라야 된다는 이상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약전은 어쨌든 정치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서학들까지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꼭 성리학의 길을 가는 게 꼭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약간 실용주의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실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열린 사고를 하고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티격태격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장면들도 영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정약전한테 배워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상대도 많은 어류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영화 안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조금 재치 있게 그려져 있어요. 약간의 유머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영화로 저는 봤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스승이 이제 정약전이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제 창대에게 알려주는데 그 제자인 창대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뭐 벼슬을 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혼외 자식으로 태어난 게 이제 창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 무태 있는데 무태 있는 아버지가 자신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양반의 어떤 지위를 얻어서 뭐 과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창대는 그런 성리학에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잘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약전은 그게 위험하고 어쨌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넓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무트로 나가는 창대를 막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뭐 스승은 어쨌든 지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지만 앞으로 제자가 어떤 길을 갈지는 제자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자체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정약전은 그 모든 인물이 평등하게 이제 평등한 사회가 이제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왕과 평민이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약간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정약전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 영화 안에서는 굉장히 그런 열린 정약용의 인물을 굉장히 잘 전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가거댁이랑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가거댁은 이제
이정은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거댁과 이야기를 할 때 뭐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옥수수 씨를 굉장히 좋은 자를 좋은 걸 뿌려서 이제 굉장히 옥수수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가거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만 중하고 밭은 귀한 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남자가 씨잖아요. 남자의 씨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할 뿐, 이제 그거를 길러내고 만들어낸 이제 여성, 그러니까 밭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여성주의 관점이나 뭐 평등주의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영화가 시같이 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시를 주요 인물들이 많이 이제 독백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운치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따뜻했고, 그리고 일종의 약간 수목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촬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 해부해보거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찍혀 있고, 그리고 서경우 배우나 변유한 배우도 굉장히 연기를 딱 맞게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책 이름이 자선어보잖아요. 흑산도에서 지었기 때문에 흑산어보라고 해야 되는데, 흑이라는 글자에 조금 어둡고 나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창대라는 인물이 실제로 검다는 뜻이 있는 자자를 써서 자산어보라고 쓰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어보가 되었고, 결국에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창대와 이제 스승인 정약전이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조금 뭐 지루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조금 흥미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좀 위기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막 높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냥 정약전과 그리고 창대가 조금 멀어지는 순간부터가 이제 굉장히 창대에게는 위기고 정약전에게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슉슉슉슉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은 자선어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극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화면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흑산도가 흑백으로 비추다가 컬러로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도 굉장히 아름답게 촬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레빗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브런치에도 오셔서 여러 가지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